자, 다음에 이거는 작년 여름에 나왔던 그런 판결이죠. 자, 여기서 유류물 전자정보 압수시. 자, 여기 이 케이스에서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유류물로 보이는 사건이 등장한다 라고 하면 이 판례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출제자가 이걸 출제하고 싶다면 유류물임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요소를 던질 거예요. 사실관계에다가.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가 압수를 하는 과정에는 특히나 뭐 영장주의의 예외 상황들 같은 경우에는 저거 유류물 아닌가? 하는 식의 상황들이 꽤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체포 현장에서 도망가면서 뭐 놓고 간 물건이 있다. 유류물 아닌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이 판례를 묻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뭐 영장주의의 예외, 그 얘기를 먼저 주된 논점으로 적어주시고 이러한 판례는 극히 이 일부에만 묻혀주시기를 바랄게요. 이 판례를 전면에 써야 되는 상황은 유류물이라는 것이 뭔가 출제자가 이 시그널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어서 사실관계 이런 게 나와 있구나 라는 느낌이 물씬 전해지는 그런 사건에서 이 판례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판례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불법 촬영 혐의에 관하여 이루어진 주거지 압수수색을 하기 직전에 주거지 밖으로 저장 매체, SSD 카드 같은 것을 아내의 신발 주머니에 넣어서 아파트 밖으로 확 던졌습니다. 근데 1층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사관들이 저건 뭐지? 왜 저런 게 갑자기 떨어지지? 해서 가보았더니 그 안에 SSD 카드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 수사기관이 이것을 유류물로 압수했는데요. 유류물로 압수하였는데요. 왜 유류물로 압수하게 되었느냐? 본인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선생님, 이거 혹시 본인 거 아니에요? 했더니 자기는 모르는 거래요. 그래서 그러면 유류물이네 하고 유류물로 압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이 압수한 자료들, 이것이 증거 능력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왜요? 유류물로 압수했기 때문에 참여 보장 이런 게 안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가 된 건데 이 사건의 판례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류물 압수의 근거인 218조, 유류물 압수하는 경우에 압수수색영장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유류물 압수의 경우에는 임의제출물 압수와도 또 다르다 하는 얘기를 이 사건에서 처음 하고 있는 거죠. 이 유류물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련성의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나왔던 거냐면요. 처음에 영장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영장을 받을 때의 혐의 사실, 이것은 좀 순한 맛 자료였어요. 이걸 의심했어요. 처음에 수사기관은. 그런데 저 SSD 카드, 버려진 저 SSD 카드에서 보니까 굉장히 매운맛 자료들이 나왔다는 거죠. 이 순한맛 사건하고 별개로 판단되는 매운맛 자료들이 나와서 이 순한맛에 대해서는 기소를 안 했고 이 매운맛 자료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어요. 자,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 그걸로 증거를 내니까, SSD 카드에 있던 걸로 증거를 내니까 관련성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근데 이 압수는 뭡니까? 유류물 압수였기 때문에 유류물 압수에는 원칙적으로 관련성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관련성 제한 하시면 뭐 생각나야 돼요? 관련성, 객관적 관련성, 인적 관련성. 이거 두 가지가 떠올라 주셔야 되겠죠? 객관적 관련성은 뭡니까? 개별적, 구체적 연관관계에 있어야 된다. 원래 의심하고 있던 사실하고 개별적, 구체적 연관관계에 있어야 된다. 인적 관련성은요,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 필요적 공범도 다 포함된다. 그런 사람들이 범한 범행에 관한 자료라고 하면 원래의 혐의 사실과 똑같은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형태의 제한이
여기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뭡니까? 순한맛 사건에 관한 영장을 받아갖고 압수했다가 매운맛을 발견해가지고 이것을 증거로 삼아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유류물에서는 관련성의 제한이 없으니까 요거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 유류물 압수에 있어서는 관련성 제한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수사기관의 압수 당시 참여권 행사의 주체가 되는 피압수자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참여 보장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참여 보장 불효. 참여권이죠. 참여권 불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 피고인 참여시키지 않은 채로 해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 정도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이 두 개 문장 정도는 기억을 하셨다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요. 이 증거에 관한 법리, 전문 법칙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대부분의 이 수험생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는 판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4년 3월 달에 나왔던 판결인데요. 자, 이 사건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 이 사람이 수사기관인가 아닌가, 이게 이제 논쟁이 되는 사건이죠. 이 사람이 검사로부터 피해자의 진술 분석을 의뢰받고요. 그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두었는데 그 영상 녹화물 CD를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이것을 몇 조에 따라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될까가 문제됐던 겁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뭐 전문 증거임은 당연해 보이니까 이 전문 증거를 우리가 피고인이 동의했다고 하면 뭐 쓸 수 있었겠죠? 그런데 피고인이 부동의해서 얘기가 시작된 겁니다. 피고인이 이러한 영상 녹화물에 대해서 부동의 의견을 표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311조부터 316조까지 중에 이 사건 영상 녹화물에 해당되는 조항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갖춰야만 우리가 이 CD를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진술분석관이라고 하는 사람의 독특한 중간자적 지위가 문제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요. 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그러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비록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이 수사기관 자체는 아니잖아요. 사경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잖아요. 그죠? 수사기관이 아닌 사람에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로서 그 서류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이를 형사소송법 313조 1항의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즉 31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얘기하나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죠.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 이런 요소가 있다고 하면 313조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법의 취지를 고려한 판단이에요. 여러분, 우리 312조 5항 같은 거 보시면요. 312조 5항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수사기관 앞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하면 그게 이제 수사기관 관여하에 작성된 거죠. 그럼 313조로 보든가요? 아니요. 312조에 해당되는 서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보는 것도 타당할 수 있겠구나 싶죠. 자, 그런데 여기선 주의해야 될 게 있죠. 313조가 아니다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수사기관에 관여하에 된 걸로써 마치 312조 5항처럼 그럼 312조 서류로 보아야 되는 건가? 가 문제되는 건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대법원은.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나아가 312조에 의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죠?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수사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 중간자적 지위 때문에 이건 313조도 아니고 312조도 아니다. 이런 어정쩡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사건에서 판례 문장상으로 동의 얘기가 딱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얘기가 만약에 피고인이 동의를 했다 그러면 시작되지 않았을 얘기고 사실관계상으로는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사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이 서류를, 이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쓰려고 하면 가능한 건 동의뿐인 거죠. 전문 증거임에는 분명하니까요. 왜 그래요? 이것이 법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법정에 현출된 그런 직접 경험이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내용이 영상 녹화물에 저장되어서 현출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문 증거라고 봐야 되겠고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으나 살릴 방법은 없다. 그래서 증거 능력 없다 라고 판단된 케이스입니다.